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도덕 수업 시작해 봅시다. 1단원 도덕 공부 행복한 우리 단원입니다. 오늘은 3차시 도덕 공부 이렇게 해요 차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문제를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근면, 정직, 성실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이 공부할 문제를 위해 오늘 두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활동,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기. 두 번째 활동으로는 도덕적 판단 연습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공부와 근면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정약용에게는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상은 공부가 잘 되지 않자 스승인 정약용에게 부끄러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꽉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자의 말을 들은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공부는 꼭 너와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너는 그 중에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러므로 너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스승님, 힘을 복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실력을 기를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면할 수 있겠니?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 황상은 이후 스승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정약용은 황상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나요? 네, 바로 근면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둔한데도 들이파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진다.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지. 답답한데도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근면할 수 있겠는가? 부지런히 해야 한다. 튀우는 것은 어찌하나? 부지런해야 한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부지런히 해야 할까?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아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무 둔하고 꽉 막혔고 답답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황상에게 둔했지만 더 잘 될 수 있고 막혔지만 트이고 나면 더 성대해지고 답답했지만 그것이 계속 연마하는 사람은 더 공부의 효과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고 정약용이 격려해주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근면함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았나요? 네,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황상에게 정약용은 근면하라고 합니다. 근면의 뜻은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근면함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 생각은요. 공부를 할 때 근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끊임없이 힘쓰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근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과서에도 적어봅니다. 15쪽입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선생님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어보아도 좋아요. 2번.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면해서 좋았던 경험이나 근면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근면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선생님이 어떤 피아노 곡을 연습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꾸준히 연습하면 왠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못했어요. 건반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선생님은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정말 이걸 1시간만 더 연습하면 될 것만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더니 결국에는 아직 그 곡을 잘 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근면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으니 선생님은 한번 다시 그 곡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나중에 선생님이 근면하게 연습을 다 해서 이 곡을 완전히 선생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에게 도덕 시간에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혹시 여러분 근면에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걸 부지런히 힘써서 얻어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 중학교 때 일이에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사회를 되게 어려워했는데 사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것만 외우면 왠지 다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선생님 진짜로 끝까지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했어요.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며칠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겠죠? 자, 우리 이런 근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었어요. 부지런에 관한 좋은 말 사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면, 부지런함,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사전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놨어요. 부지런이란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세수하는 것. 선생님은 예를 들어 뭐라고 적어볼까요? 부지런이란 밤에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꼭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렇게 적어볼래요. 자기의 경험을 비춰서 이렇게 여러분도 2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처럼 스트레칭을 꼭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이 사전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내 마음의 소리라는 글이 2번 나왔네요. 내 마음의 소리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 윤희는 새학년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다짐을 하고 책상 앞에 다음과 같은 쪽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자. 첫날 윤희는 자신과 한 약속대로 열심히 책을 읽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친구들과 노느라 책을 읽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책을 읽으려 책상 앞에 앉는 순간 평소에 즐겨보던 재미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그 방송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마음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책을 읽어야 돼. 자신을 속이면 안 되지.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 어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보는 것도 괜찮아. 윤희는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방송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끝.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번 이야기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였죠. 윤희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책을 읽었을까요? 결국 읽지 않고 좋아하는 방송을 보았을까요? 와,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그쵸? 새학년이 되어서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기로 다짐을 했는데 좋아하는 텔레비전 방송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는요, 어떤 가치를 배울까요? 네, 바로 정직입니다. 선생님, 거짓말한 게 없는데 왜 정직이라는 가치를 여기서 배우냐고요? 바로 자신과의 한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정직한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정직한 생활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나와 한 약속도 정직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윤희가 들었던 내 마음속의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네, 내 마음속의 소리는 바로 양심의 소리였어요. 2가지가 있었죠. 양심의 소리 2가지. 봐도 돼. 책을 읽어. 하나는 방송을 봐도 돼. 이런 2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기를 바라나요? 윤희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방송을 봤으면 좋겠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여러분의 대답이 정말 궁금하네요. 2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정직한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선생님이 이야기를 방금 해주었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한번 적어볼까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정직한 생활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6쪽의 2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잘 적어봅시다. 네, 3번째 질문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볼게요.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어떤 손해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손해가 생기는데 도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해야 되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돈을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500원,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 이런 돈을 주었어요. 우리 이 돈을 주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찰서로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나의 지갑에 넣을까요? 우리가 이 돈을 내 지갑에 넣으면 당장 이득을 얻게 되죠. 그런데 경찰서에 만약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해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나에게는 원래 없던 돈이었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먼저 자신에게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뒤에 경찰서에 돈을 갖다 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잃어버린 돈을 주인이 찾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행복과 여러 사람들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꽃마을 집배원이라는 영상을 보고 이번엔 성실한 자세의 중요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들꽃마을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죠.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린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체부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치료비를 낼 수 있었답니다. 첫날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들꽃마을은 험한 산을 2개나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길이 너무 험해 자전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우체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가다가 계곡을 건너고 2개의 산을 힘겹게 지나 소나무 숲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 편지요!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 편지가 한 통뿐이었죠. 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달해야지. 우체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들꽃마을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우체부는 또다시 배달을 미뤄버렸답니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역시 그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네도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된다네. 젊은 우체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체부는 매일매일 들꽃마을로 배달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과 소나무 숲과 작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다녀왔죠.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두 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경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뿌리만큼 거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들꽃마을 우체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어때요?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네, 이 이야기는 험한 산 너머로 배달된 편지를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배달하자 우체부가 더 건강해지고 이웃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들꽃마을 집배원도 매일 편지를 배달하지 않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 배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편지가 한 통밖에 없으니 모아서 한 번에 배달하려고 했죠. 근데 우체국장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말거든요. 집배원이 다시 성실하게 일을 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네, 먼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피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봅시다. 알겠죠? 이걸 바로 우리가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활동으로 만약에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여러분이 받은 학습지에 같이 있지요. 만약에 누구누구가 성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본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에 의사가 성실하지 않다면 아픈 사람이 더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문장이에요. 1번 군인이 성실하지 않다면, 2번 청소당번이 성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실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문장을 만들어서 적어봅시다. 다 된 학습지는 선생님에게 내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게 공부해 주었죠? 정말 노력한 거 정말 칭찬해요,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막 이거 보다가 동영상 보다가 다른 영상 보고 싶어서 클릭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영상을 끝까지 봤나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오늘 여러분은 근면, 정직, 성실을 잘 수행한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도덕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